네, 안녕하세요. 박경일입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 전략을 짜볼 겁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는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체력이란 내가 사고자 하는 또는 팔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겁니다. 일명 기본적 분석이라고들 합니다. 기본적 분석을 조금 들어가기 앞서서 사례부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IT 버블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KTF라는 종목이 막 상장했던 시기였습니다. 해당 종목은 역시나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그 시기에 점상을 막 치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는 시기였죠. 5만 원 남짓했을까요? 당시부터 오르는 종목이 한 30만 원 정도까지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해당 종목이 한 30만 원 언저리 되니까 시장에서는 술렁술렁했죠. 야, 이 종목이 과연 얼마 정도 더 올라갈까? 다들 설왕설왕했지만 시장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고들 아우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예였습니다. SK텔레콤의 가입자 수와 KTF의 가입자 수를 보니까 KTF가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 그래서 SK텔레콤 주가 반 3분의 1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법은 굉장히 어설픈 기본적 분석의 접근 방법입니다. 실제로 가입자 수는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시가총액을 따져보면 SK텔레콤보다 KTF가 당시 30만 원 수준에서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았던 거죠. 우리는 주식 가격만 놓고 해당 기업의 가치라고 여기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액면가가 500원인지 또는 5,000원인지도 모르고 해당 기업의 가격이 주가에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가총액으로 따지지 않으면 이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시가총액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수나 또는 주가가 그대로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만을 놓고 따져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한 주당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지표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PER이라는 지표도 등장할 거고요. PBR이라는 지표도 등장할 겁니다. 또는 배당 수익률이라는 지표도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주가를 가늠해 보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익 가치로 따져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로 자산 가치로 따져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로 따져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해당 기업의 캐시플로우, 배당 가치죠. 배당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선 수익 가치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수익 가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재무제표를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을 놓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봉을 받고 그리고 사용하고 그리고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정사에 있는데요. 그게 기업으로 옮기면 손익계산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산을, 남은 돈을 저축만 하지는 않죠. 물건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집도 사기도 하고 자동차도 사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대차대조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기업으로 따지면 해당 기업의 자산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수익 가치는 손익계산서에 저희가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기업의 주식을 가늠해 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한 주당 10,000원을 벌었다고 했을 때 수익 가치를 통한 그 기업의 주가는 얼마가 되는 것이 적절할까요? 우리는 PER을 통해서 주가를 가늠해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당 기업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PER과 비교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동업종의 PER이 5배 정도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업의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일 때 5를 곱해서 5만 원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과거 PER의 평균치로 가늠해 보는 방법입니다. 과거 평균치가 6배였다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그 기업의 평균치를 적용해서 6만 원 정도가 적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기대인 수익률을 통해서 그 기업의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컨대 주당 순이익이 10,000원이라고 하면 난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필요해 라고 하면 그 10%를 적용한 한 1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실제 사례에서는 좀 달리 적용될 수 있겠지만요. 이렇듯 수익 가치 대비 주가가 싼 기업을 우리는 가치주라고 하는데요. 가치주 투자의 대가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예, 피터 린치, 워런 버핏 이 같은 분들이 가치주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당 장부 가치, 용어로는 BPS인데요. 장부 가치라고 하는 건 이 기업이 부채를 다 갚고 청산했을 때 남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가치가 장부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BPS가 1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현재 9,000원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싼 것이죠. 이런 기업도 자산 가치 측면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가치로 주가를 가늠해 보는 방법입니다. 애석하게도 미래 가치는 재무제표에 고스란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미래 가치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 또는 해당 산업에 대한 식견과 무한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특허 건수라든지 또는 R&D 투자 또는 무형자산의 규모 또는 투자 추이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미래 가치를 전문적으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이 부분들을 직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흔히 신루타 종목 또는 대박 종목이 이 미래 가치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IPO 한다라고 했던 우버가 기업 가치를 140조 원으로 평가한다고들 하네요. 마지막으로 배당 가치로 그 기업의 주가를 가늠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기업이 매년 1,000원을 배당한다면 그 기업의 적정 가치는 주가는 얼마 정도라고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현금 할인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금 할인 모형은 나중에 저희가 수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PER 추이입니다. 200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자료를 표시해 놓은 건데요. 해당 자료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보들을 유추해 놓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로 8배 정도 수준이 저점이었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6배 정도가 코스피 PR의 고점이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께 한 7.5배에서 저점이 형성됐는데요. 해당 시기는 2007년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난 이후에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국면이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PR이 낮다라는 게 밸류가 높아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PR이 높은 것들은 오히려 고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예,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보면 2018년 10월께 8.7배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점 부근에 최근 많이 가까워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코스피 PBR 추이입니다. PBR은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가늠해 보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저점이 PBR 1배 수준에 형성됩니다. 그리고 고점은 2배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산 가치 대비 1배에서 2배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추이를 보면 오히려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이 굉장히 낮아져서 형성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018년 10월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PBR은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국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수치를 보면 0.96배, 즉 모든 주가를 다 청산하고 나면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청산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PR과 주가 추이인데요. 최근에
일반적인 PER과 주가 흐름과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났네요. 보시는 국면에서는 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PER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 상승 대비 수익 가치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다음 국면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PER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PER이 하락한다는 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수익 가치로 주가를 가늠해 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삼성전자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를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삼성전자의 PER 추이입니다.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는 6배 수준의 PER 저점을 기록했고 11배 정도의 고점을 기록하는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PER은 6.6배까지 낮아졌네요. 해당 기업의 주가를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PER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EPS가 필요할 것 같으네요. EPS는 제가 찾아보니까 6,600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지표가 뭘까요? 우리가 이 해당 기업을 통해서 중간 수준, 삼성전자 그래도 9배 정도의 PER은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EPS와 PER을 곱한 수 59,700원이 삼성전자의 적정한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러면 주가가 얼마인가요? 제가 2018년 10월 19일 종가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43,9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정가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 36% 정도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가치로 주가를 가늠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59,700원이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PBR 지표를 통해서 주가를 가늠해 보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PBR을 통해서 한번 그럼 주가를 가늠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PBR 추이입니다. 삼성전자의 PBR 추이를 보면 저점이 1배 언저리에서 형성된 걸 알 수가 있고요. 고점이 한 1.7배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군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이 밴드 내에서 PBR이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지면서 PBR이 한 1.1배 정도까지 내려와 있네요. 삼성전자의 적정 PBR이 얼마다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추이를 봤을 때 우리가 한 1.4배 정도, 중간값 정도, 1.4배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4배 정도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얼마 정도가 적정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요한 건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주당 순자산, BPS죠.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BPS가 38,500원 정도 2018년 10월 현재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우리가 적정하다라고 생각되는 PBR 수치 1.4배 정도를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BPS 곱하기 PBR 54,000원 정도가 적정한 수치일 것 같네요. 2018년 10월 19일 43,900원인데 지금 이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면 주당 10,000원 정도, 한 23%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을 통해서 주가를 가늠해 보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죠. 주당 배당금 10,000원을 지급하는 주가의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그러면 지금 받은 1,000원의 가치는 1,000원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받는 1,000원의 가치는 할인을 적용한 1,00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후년에 받는 가치는 할인을 제곱한 부분이 현재 가치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영구히 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주식의 가치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무위험 수익을 5%로 가정하면 보시는 차트처럼 현재 가치를 각각 매길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가치는 1,000원, 내년에 지급받는 돈의 현재 가치는 950원, 2년 후에 받는 배당금의 현재 가치는 900원, 3년 후에 받는 현재 가치는 860원 정도. 이걸 다 합한 것이 배당을 통한 주가의 적정 가치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걸 식으로 배당분의 할인율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해 보죠. 1,000원을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 5%로 가정하면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는 2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구 수익률이 5%가 아니고 내가 10%다 라고 생각하면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는 10,000원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저희는 기본적 분석 방법에 입각해서 수익가치, 자산가치, 배당가치 등등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적정 가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은 더 많은 지표들을 등장시켜서 어렵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정도 분석 방법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은 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감사합니다.